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박물관의 유리관 너머에서만 보던 유물이 이제는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이 만나 역사를 경험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그 경험을 만드는 디지털 국가유산 연구자 김기용 박사와 함께 과거의 시간을 오늘의 공간에 불러들이는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와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헤리티지 1호 공학 박사 김기용입니다. 저는 국가유산을 디지털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디지털과 국가유산 언뜻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가유산이라고 하면 오래된 문화유산인데 문화재이고 디지털이다? 이게 좀 알쏭달쏭하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국가유산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연유산, 그 다음에 문화재, 유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었지만, 그렇죠. 우리가 직접 가서 네. 봐야죠. 네. 하지만 그걸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박물관에서도 보지만 다른 이제 스마트폰이나 VR 기기를 착용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컨텐츠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으로 잠깐 봤지만 네. 박사님의 설명에 더해서 디지털 유산이 어떤 것인지 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저희가 이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아주 가까이서 보기란 여러 이유로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걸어서 마치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디지털 콘텐츠로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박사님, 이 국가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체험하고 즐기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았듯이 사람들이 저 부여왕릉이라는 동화촌 공간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로 만들다고 하면은 제가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들 수 있고, 예. 그 공간이 어떻게 생기고 이제 무덤 안에 그러니까 벽화가 안에까지요. 있거든요. 네. 벽화가 있거든요. 그런 벽화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국가유산을 이렇게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방식과 디지털 방식 어떤 차이가 가장 좀 크게 있을까요? 기존의 방식은 이제 그러니까 문화재를 복원해가지고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유리관 넘어서 유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텍스트, 음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는 거 외에도 문화 해설사가 있어야만 그 내용을 갖다 전달받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컨텐츠는 그런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실제 공간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몰입감과 현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서 설명해 줄 필요 없이 여러 정보들이 또 그 디지털 유산 안에 다 담겨서 내가 네네. 선택해서 또 맞습니다. 들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 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네네. 감상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최근 기술들은 그런 형태로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여러 차이점, 장점들을 이용해서 지난해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4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경진대회가 있었고요. 박사님께서 1등상인 최우수상 네. 받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랑을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자랑하면은 작년 2024년 10월 5일에 이제 제가
1등상을 받았는데요. 디지털 기획 컨텐츠 분야에서 최고 수상인 국가유산청장상을 받았고요. 네. 정림사지라는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정림사지 역시나 이제 말로만 듣는 것보다 1등상을 받은 그 컨텐츠 어떤 컨텐츠였는지 저희가 또 함께 화면으로 잠시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여 정림사지를 재현한 컨텐츠라는 설명을 가지고 이제 저도 사실은 이 화면을 처음 봤는데 놀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역사적인 공간이 있고 이런 유물들이 있다는 것들을 뭔가 나열식으로 공간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치가 아니고 이건 게임이라고 보이거든요. 네네. 저도 즐겨하는 그런 게임 같은데 아니 게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디지털 네네네. 유산을 가지고요? 이거 어떤 콘텐츠예요? 정림사지는 실제로 지금 석탑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석탑만 예. 남아 있는데 다른 공간들은 이제 고증을 통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문이나 금당, 강당, 네. 회랑들이 다 없어요. 네네. 소실돼 가지고 없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복원 재현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림사지가 그 공간을 갖다가 경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었고요. 예. 그 공간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체험할 때 돌아다니면서 백제 유물들을 갖다 찾아서 하는 미션을 정말 게임인 거네요. 네네, 그 미션을 맞습니다. 수행하는요? 네네. 그 미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당나라 군사와 당나라 군사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된다고 하면은 그 정림사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정림사지의 정령을 또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야, 아니 이런 네. 콘텐츠라면 네, 학생들한테 네, 하지 말라고 해도 나서서 밤새라도 할 것 맞습니다. 같은 정말 특별한 콘텐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사님께서 정림사지로 그러니까 정해서 이걸 재현하시기에 된 그러니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장이 대전하고 충남인데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백제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갖다가 좀 더 알리고 싶어서 컨텐츠 공모전에 이 아이디어를 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네네. 유산을 각종 네. 이제 선택을 네, 맞습니다. 또 하신 거군요. 보니까 이 복원 작업들은 참 만만치 않은 좀 네. 어려운 과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들도 참 많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나요? 실제 이제 국가유산을 디지털로 만들 때에는 국가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특히 고정밀이나 광대역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원형 그대로 디지털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의 다양성을 가지고 뭐 회화 그림이나 아니면은 뭐 복식 이런 네.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기존에 있던 선행 연구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선행 연구와 함께 고증된 연구를 통해서 예. 재현을 하거나 복원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네. 공부하실 부분도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드는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이 멀리 있고 우리가 찾기 어려운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컨텐츠로 만드는 이 작업을 하시는 건데 제작자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뭐 우리가 앞서
게임 같은 컨텐츠를 봤지만 아무래도 개입이 되는 걸 텐데요. 전문가로서의 고증과 제작자로서의 창작 사이의 뭐랄까요? 균형이랄까요? 이런 건 어떻게 좀 잡아가시나요? 뭐 기획부터 제작까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진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교에서 홍익대학교에서 게임을 전공해서 게임적인 그 몰입감 연구를 했고요. 아, 그리고 예, 예. 카이스트에서 원천기술 연구를 했고 그리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고증을 통한 컨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증적인 내용과 함께 재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다 고민을 해오시는 거네요. 어떻게 공부를 보면요. 하고 나서 예. 지금처럼 저는 다양한 융합적인 융합적인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융합적인 그런 융합적인 학문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가지고 넘나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갖다 이해하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요. 유형의 유산의 경우는 그래도 뭐 자료 같은 것들도 남아 있고 네네. 형태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통 무형이다. 네네. 뭐 판소리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국가 유산들은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고정적인 그런 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거나 그런 부분인데 네. 저는 이제 충남 서천에 직조 장인인 박연옥 선생님을 가지고 아, 직조 장인이요? 네네. 디지털 휴먼으로 박연옥 선생님을 만들었고요. 그 박연옥 선생님이 옛날에 그 한산 모시 옷을 갖다가 직조로 네네. 만드는 방법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옛날에 옷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컨텐츠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네네. 교과서에서 네. 그 직조하는 뭐 기계 보여주고 네, 네, 이걸로 어떻게 네네네. 선생님 설명해 주자 이렇게 하면 네네네. 된대가 네네. 아니라 실제 장인분을 캐릭터화를 해서 네, 네. 그분이 작업을 하시는 거를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는 가까이서 거군요. 볼 수 있고 그 모습을 담아가지고 모션 캡처를 해서 그 모습을 담아서 그 박영욱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옷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서천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충청 오늘 김기용 박사와 함께 디지털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기술이 참 빠르게,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유산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일,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 일일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사는 그 선조들이 생활했던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토대로 담아서 만들어진 건데 그 문화 같은 경우는 시간이 쌓여야만 그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그 지금까지 내려온 유물들이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접하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경험할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쉽게 편하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하는 데 있어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 이 유물들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유물을 알아서 과거를 알아야만 더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디지털이라고 하면 뭔가 좀 딱딱하고 차갑게 네. 느껴졌는데 네. 오늘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따뜻한 기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해외에서도 우리의 전통을 소재로 한 게임이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 국가유산 콘텐츠 제작자로서 국가유산도 그런 분야에서 좀 가능성, 해외 진출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가요? 한 예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고전 서유기를 게임화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네. 작년에 굉장히 큰 흥행을 했습니다. 거의 1조 원의 경제적인 예, 예. 성과를 냈거든요. 네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컨텐츠 안에 나오는 산시성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굿즈를 사서 관광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역사적인 그런 산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로 만들어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부가적 가치를 네네네. 네, 생산할 수 있겠군요. 네네. 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김기용 박사님과는 인사 나눠야 할 텐데요. 앞으로 가지고 계신 목표나 또 도전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앞으로 제 목표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을 더더욱 많은 세계인들한테 알리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싶고요. 메타버스나 네. 그 가상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그 많은 환경과 선조들이 남긴 그 문화유산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어서 그런 호기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케이팝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보러 오게 하는 네. 그런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의미 있고 또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널리 알려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디지털 기술로 새롭게 살아난 문화유산, 그 안에는 사라진 공간, 잊혀진 장인의 손길,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간이 담겨 있다는 걸 더욱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과거를 지키는 가장 현대적인 방법, 디지털 국가유산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더 많은 관심도 필요하겠죠. 충청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